네, 저는 해양환경공단 인재경영처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영민 대리님 맞으신가요?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대리님, 우리 발표 자료 공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공유했습니다. 네, 확인되었고요. 자, 그럼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에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해양환경공단 채용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용 정보가 좀 위주가 될 수 있도록 공단의 소개를 간단히 진행하고 많은 시간들을 채용 정보를 제공하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공단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환경공단의 전신은 1997년도에 설립된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입니다. 그 이후에 해양오염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2008년도에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서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설립이 되었으며 2010년에는 부산의 해양환경교육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기존의 해양환경관리공단이라는 명칭에서 해양환경공단으로 저희가 명칭을 변경을 했고요. 2019년에는 교육원이 위치한 부산 영도구에 해양환경조사연구원이 개원을 했습니다. 네, 공단은 본사가 서울에 위치해 있으며 전국 주요 항만에 12개의 지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해양환경조사연구원과 해양환경교육원이 이렇게 위치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단의 직원은 약 720명 정도가 공단에서 이제 정규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공단의 예산은 이제 사업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크게 나눴을 때 해양환경보전사업, 그리고 해양오염방제사업, 그다음 해양지원사업, 그리고 해양환경교육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양환경 보전 사업은 해양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해양생태계 복원, 그리고 국가 해양생태계 종합조사, 해양보호구역 지정관리, 그리고 골재 수치단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 그리고 해양 방제 사업 같은 경우는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과 협업을 통해서 해양 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시 사전 예방부터 신속한 대처까지 이제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공단에서는 이제 해양 오염 방제 사업 자체가 어떤 전신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년 민간 합동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전문 인력을 이제 키워 나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 또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공단에서는 전국에 이제 침몰된 이제 선박을 관리하는 사업을 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침몰 선박에 남아 있는 기름을 회수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한 공단에서는 예인선 사업을 통해서 해양에서의 그런 지원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네, 다음은 교육 사업입니다. 부산에 위치한 해양환경교육원에서 공단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는 전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교실 운영을 통해서 학생부터 해양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교육기관과의 이제 다양한 협력 사업, 그리고 찾아가는 강사단 운영을 통해서 전국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해양환경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단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선박을 또 보유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박은 해양오염 방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 탑재를 통해서 본 업무 외에도 항상 해양오염 예방 업무가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 73척의 선박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먼저 공단의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고 채용 정보를 본격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단의 인재상입니다. 공단에서는 전문성을 갖추고 공단에 대한 주인 의식을 갖추며 항상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창조적인 그런 정신을 가진 공공기관으로서의 청렴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인재상을 저희는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재상이 저희가 채용을 진행하면서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인재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인재상을 통해서 채용을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공단 채용 절차입니다. 공단에서는 이제 서류 전형, 필기 전형, 인성 검사, 면접 전형 이러한 절차로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블라인드 방식을 모든 전형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통해서 이제 전형별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개인 스펙이라든지 그런 요소들로 인해서 차별을 받거나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공단에서는 서류 전형 같은 경우 보통 일반 정규직 채용 시에는 적격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량적인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채용 분야에 대해서 이제 적격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용 분야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은 또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위배되지 않는 그런 서류 작성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저희가 서류 전형을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된 인원들은 바로 필기 전형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기 전형은 NCS 기반으로 출제가 되며 1교시 직업기초능력평가와 2교시 직무수행 능력평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직업기초능력평가 같은 경우는 앞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의사소통, 문제해결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정보 능력, 수리 능력 등으로 최근에 실시가 되었고요. 총 50문제로 100점 만점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것은 직무수행 능력평가입니다. 직무수행 능력평가는 채용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서 실시가 되고 있고, 전공 보통 대학교 이상 수준이시라면 그 전공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이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필기 전형을 통해서 면접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인성검사라는 그 절차가 있을 겁니다.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 공단에서는 평가로서 저희가 이제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고 면접 전형 시의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전형 절차입니다. 이런 인성검사를 필기 전형에 합격하게 될 경우에는 인성검사를 거쳐서 이제 면접 전형 대상자로 이렇게 지정이 돼서 이제 면접 전형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근에 진행했던 기준으로 봤을 때 대면 면접과 토론 면접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 배분 같은 경우는 대면 면접 50%, 토론 면접 50% 각각 이제 절반의 그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면 면접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채용하고자 하는 그냥 분야에 대해서 면접 대상자가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층적으로 평가를 하는 방식이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나 이런 문제로 인해서 다대일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다대일 방식으로 대면 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토론 면접입니다. 토론 면접 또한 채용 분야와 관련된 그런 이슈를 주제로 걸어서 이 이슈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전문성과 생각을 이렇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면 면접과 토론 면접을 통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고요. 매 전형별로 제로 베이스로 저희는 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을 점수를 합쳐서 저희가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는 것이 아닌 각 전형별로 제로 베이스로 이제 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필기 시험에서 본인이 조금 못 봤더라도 면접 대상자가 되었을 때 정말 본인의 그런 역량을 다해서 면접을 잘 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면 최종 합격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절차로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채용 분야 및 응시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2년 내에 진행했던 이런 채용권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일반직 5급에서 6급 기준으로 일단 작성을 해봤습니다. 먼저 일반직 5급 같은 경우는 이 대기환경 행정 분야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석사 이상의 자격을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이거나
학사학위 이상 플러스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계신 분들로 이렇게 저희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고, 채용 분야명과 이렇게 마찬가지로 대기 환경 분야와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로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응시 자격을 설정을 해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관련된 채용 분야의 업무를 주 업무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런 학과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밑에 있는 해양 생태, 해양 수질과 같은 부분들은 저희가 일반직 6급, 즉 이제 신입 기준으로서 저희가 응시 자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6급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하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제한을 하고 있고, 이 또한 그 관련 채용 분야의 전문성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관련 학과들이 이렇게 일부 학과들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이제 해양 수질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보시면서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밑에 이제 행정이란 부분들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이 행정이란 게 이제 채용 분야명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관련 주된 이 업무를 수행을 하면서 행정적인 업무가 수반되기 때문에 채용 분야에 행정이라는 명칭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또한 이제 그린 뉴딜과 관련된 이런 분야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이제 관심이 되었고, 국가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과 밀접한 부분들이 이렇게 채용 분야로서 새롭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때 그린 뉴딜 행정 또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해양환경교육 쪽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분야입니다. 정교사 2급 이상으로 자격을 저희가 제안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분들도 최근에 채용을 진행했었고, 아무래도 이 국가해양환경교육센터에서 하는 업무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교사 인력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해양 수질 행정 분야 같은 경우는 이 세부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분야로서 매년 채용을 진행했었고요. 이 분야 같은 경우도 관련 분야 학사 이상 관련 학과를 전공한 이제 학사 이상으로 제안을 했으며, 최근엔 이렇게 학사 이상으로 제안을 했었지만 이전에는 저희가 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그 기사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 5급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사 이상이거나 학사 플러스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져야지 지원 가능한 것이고, 일반직 6급 신입의 경우에는 학사 이상 소지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서 기사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저희가 응시 자격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선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선박관리 분야 선박관리 행정 분야에 대해서도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술직 선박하고는 좀 분야 자체가 다릅니다. 직급 또한 이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선박 관리 같은 경우는 해기사 면허 3급 이상을 소지한 자로 이렇게 제한을 하고 있으며, 선박에 이제 승선해서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서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선박을 관리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제 설명드릴 기술직 선박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정보화 행정 쪽으로도 계속 채용을 진행을 했었고, 정보화 행정 같은 경우 보시면 이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로 저희가 자격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보시면 이제 안전관리 같은 경우는 매년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성이 대두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이제 안전 쪽으로 채용을 진행했었고, 앞으로도 계속 안전 쪽으로는 수요가 계속 있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해양 보전 사업이 있는데, 해양 보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통 토목 행정으로 최근에 많이 채용을 진행을 했었고요. 해양 보호구역을 관리하거나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토목 행정 분야로 채용된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 또한 저희가 기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자로 제한을 했고요. 네, 다음은 이제 기술직 채용 분야 및 응시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직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일반직의 선박관리 행정과는 다르게 일단 항해랑 기간으로 분야가 나눠져 있고요. 두 분야 모두 승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입니다. 선박 항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선박에서의 어떤 운항 업무라든지 항해와 관련된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기간 업무는 선박 기간에 대한 유지 및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기술직 선박직 분야 이제 기술직 직원 같은 경우는 선박 업무를 통해서 해양 오염 방제 업무 또한 같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고, 해양 부유 쓰레기 수거 사업 수거 등의 업무도 같이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직 선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학사 이상의 수준으로 저희가 응시 자격을 두고 있지 않고, 일반직과는 다르게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응시 자격을 저희가 두고 있는 그런 직군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해기사 4급 이상의 이제 소지자로 저희가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학력 및 전공은 일단 무관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직과는 이제 다르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직의 경우에는 선박과 그리고 환경직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직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에서 선박의 이제 폐유를 수거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각 전국에 있는 지사의 이제 사업소 또한 같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 사업소에서 이제 선박 폐유를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환경직입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선박 그 분야와 이제 동일하게 고등학교 졸업 이상 수준의 응시 자격으로서 저희가 자격을 설정을 하고 있고요. 관련 법령에 따른 이제 그런 자격 요건을 이렇게 저희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최근에 진행했던 사업소 채용 같은 경우 이 해당되는 이 응시 자격으로서 진행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중에서 네, 일단 채용 절차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공단에서는 매년 채용을 진행하기 전에 그 해당 연도에 대해서 채용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용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저희는 이제 바로 채용을 진행하면서 서류 전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적격 여부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적격 여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의 자기소개서랑 경험기술서를 토대로 적격자 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같이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발된 인원들은 필기 전형으로 이렇게 선발이 되어서 이제 시험을 보게 되실 겁니다. 대신 필기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정규직, 즉 일반직과 기술직이 아닌 경우에는 필기 전형을 실시하지 않고 있고요. 무기계약직, 저희 공단에서 공무직이라고 저희가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또 인턴 채용의 경우에는 필기 전형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정규직에 한해서만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면접 전형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대면 면접과 토론 면접을 진행하고 있는데, 블라인드 채용 방식에 따라서 지원자분들의 개인 인적 정보가 평가위원분들한테 절대 전달이 되지 않도록 저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그런 면접이 진행되기 위해서 면접위원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구조화된 면접이라는 점이 일단 특징입니다. 면접 대상자별로 각기 다른 질문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별로 동일한 기준에 동일한 질문을 함으로써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로 저희가 면접위원 사전 교육을 실시하면서 그렇게 면접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면접이 진행되고 나면 현장에서 저희는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있습니다. 증빙 서류 같은 경우 사본으로 제출받고 있고, 입사 지원서에 이제 응시자분들께서 기재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 이제 그게 정말 사실인지 거짓인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를 제출받고 있고요. 이런 서류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이제
최종 합격자를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기 전에 우리 공단에서 진행했던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공정하게 합격자가 선발이 되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거치고 있고요. 이러한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최근에 진행했던 채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서류 전형을 통해서 선발되는 인원은 채용 인원의 약 5배수로 저희가 인원을 제한해서 다음 전형 대상자로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필기 전형에서도 면접 전형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5배수로 저희가 이렇게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그 예비 합격자 같은 경우는 채용 인원의 약 3배수로 저희가 두고서 예비 합격자를 두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은 저희 보수와 복리 후생 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의 보수 같은 경우는 보통 통합 검색 사이트를 통해서 그 기간을 조회하게 되면 나오는 그런 평균 보수액이 있는데 공단 같은 경우는 약 7천만 원으로 일단 저희가 나와 있고요. 일반직 6급 신입 사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는 기본 급여랑 직무급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토대로 했을 때 신입 같은 경우는 약 3,500만 원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에 플러스로 해서 저희는 매년 공기업으로서 이제 경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데 월봉의 약 500에서 750%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기본 급여에 플러스가 돼서 성과 연봉까지 합치면 300 신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원 그 이상 앞자리가 달라지는 그 연봉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는 저희 일반 공기업 여러 공기업들이 있는데 공기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도 중상위권에 위치한 연봉 수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도 공단에서 근무하시면서 이제 수당 또한 지급이 됩니다. 이제 보시면 방제 업무를 하시면서 방제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특별 수당이라는 게 지급이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교수 수당 그리고 이제 뭐 휴일 근무 수당, 연차 보상금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옆에 이제 표를 보시면 각 직급별로 연차가 쌓이면서 급여 또한 달라진다는 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 부분 참고해서 지원해 주시면 되겠고요. 기술직 5급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급여의 경우에는 약 2,5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책정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성과 연봉을 또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복리후생 부분입니다. 저희 공단의 정규 직원이 되시면 먼저 학자금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매년 약 100만 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가 지급이 됩니다. 이건 매년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매년 정기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으로 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 또한 이제 할인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끔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저희가 주택을 마련하거나 기타 어떤 자금이 필요할 시에는 저희 공단과 이제 계약이 되어 있는 은행을 통해서 저금리로서 이제 지원이 가능하게끔 해드리고 있고요. 전국에 있는 휴게 시설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저 기회를 또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단에 이제 업무를 보시면서 교육 과정을 이제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이제 필요하시다면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예를 들어서 고졸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업무를 보시면서 대학교를 다니실 수 있도록 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공단에서는 동호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다양한 동호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취미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지원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가정이나 축하금을 지급하면서 이제 직원 모두가 활기차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채용 정보에 대한 내용을 마쳤는데요. 저희
올해 이제 상반기 채용은 이미 종료가 되었고, 하반기 채용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서는 채용하려는 분야는 아직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기존에 저희가 진행했던 채용 분야와 크게 많이 다르지 않을 거라는 점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진행했던 그런 채용 절차들이라든지 공고문을 이제 토대로 어떻게 이제 채용이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는지 참고하시면서 공단 채용을 준비하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하반기 채용에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해양환경공단 채용 설명회를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채용 설명회 함께 하셨고요. 자, 이번 순서는 Q&A 질의응답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이혜성님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해양 생태계 조사 분석 분야와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 운영 관리 분야에 대한 채용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 운영 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계약직으로 채용했던 채용 분야입니다. 이 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해양 보전 사업에 포함되는 업무이고요. 네, 전국에 있는 폐기물 해양에 있는 폐기물을 수거하는 사업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이제 계약직을 채용하기 위해서 최근에 진행했던 그런 채용 분야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해양 생태계 이제 잔류성 오염물질 조사 분석 같은 경우는 저희가 22년도 상반기 때 진행했던 채용 분야이고요. 이 분야는 저희가 해양 보전 사업 내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부산에 위치한 해양환경조사연구원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직 6급으로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고 최근에 진행했던 응시 자격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 생태계 관련 분야의 흡사하기 이상 소지자로 제안을 해서 채용을 진행했었습니다. 이 생태계 분야 같은 경우는 앞으로 당장 채용이 있을 거라고 제가 보장은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희 계속해서 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채용이 이제 실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폐기물 정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직 채용을 할 때 보통 토목 행정으로서 저희가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정화 사업 운영 관리 부분은 계약직 채용할 때 채용 분야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정규직 채용할 때는 토목 행정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요, 우리 박정용님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전반적인 회사 분위기 및 직원의 연령대가 좀 궁금하다고 합니다. 예. 저희 공단은 일단 서울에 이제 본사가 위치해 있고 전국에 지사가 있습니다. 네. 일단 본사에 약 200명 정도가 이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기 때문에 서로가 되게 잘 알고 친하게 지내고 되게 정말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사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 일반직과 이제 기술직이 구분이 돼서 이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정말 서로가 되게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공단은 편안한 그런 직장, 그런 기관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수 수준을 말씀해 주셨나요? 연령대. 연령대 말씀드렸죠? 네네. 연령대도 제가 아까 확인했었는데 저희가 약 720명 정도의 이제 직원이 이제 구성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저희 30대가 제일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약 250명 정도가 30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그다음 20대 또한 약 100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어떤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 이제 40대랑 50대가 이제 한 절반이 좀 안 되는 인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네. 60대 직원분들도 많이 좀 계십니다. 약 한 15명 정도의 직원분들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좀 젊은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분들이랑 여성분들 비율로 나누면은 어떤 분들이 많이 근무를 하고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 공단에서 수행하는 업무 자체가 이제 선박을 통해서 수행하는 업무가 이제 직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네네. 선박을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간 7대 3에서 7대 3 정도의 남녀 비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김경민님. 해양환경공단 취직을 목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해양환경기사 자격증은 입사 지원 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NCS 시험과 인성검사의 난이도는 타 기업이나 기관에 비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예, 저희 공단에서 해양환경 기사를 갖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예전에 채용을 진행했을 때에도 이 기사 자격증을 제한으로 두고 채용을 진행을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기사 자격증이 아니라 이제 학과로서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이 해양환경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정말 잘 할 수 있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해양환경 기사의 그런 특성 자체가 저희 공단과 정말 잘 맞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취업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나중에 이제 공단 직원이 되고 나서도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진행했던 그런 채용 절차로 봤을 때에는 기사 자격증으로 제한을 건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기사 자격증으로 이제 자격 제한을 두는 채용 분야가 있을 경우에 응시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때 딱 지원해 주시면 채용하는 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저희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용 시험의 난이도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NCS 기준으로 하는 직업 기초 능력 평가와 직무 능력 평가가 있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 평가는 최근 진행했던 시험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중간 수준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직업 기초 능력 평가로서 저희가 그 직원을 선발하기보다는 더 직무 전문성이 좀 어떤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이제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중점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진행했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분야별로 또 다릅니다. 네, 난 이제 중상 정도로 저희가 이제 최근 직무 수행 능력 평가를 준비를 했었고요. 이런 전문성이 좀 더 요구되어지는 그런 분야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좀 더 높아지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되게 평균적으로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그리고 추가로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네, 저희가 앞서 그 온라인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평가 요소가 아닙니다. 이제 인성검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접 전형할 때 면접위원분들이 지원자를 평가할 시에 참고 자료로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난이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감사합니다. 바라겠고요. 이어서 우리 이준엽님, 해양환경공단의 신입 평균 연봉은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예, 저희 공단은 해양수산 분야 쪽에서도 정말 대표하는 공공기관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해양수산부에서도 제일 큰 그런 공공기관입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신입사원 기준으로 했을 때 네, 일반직 같은 경우는 약 350만 원 플러스 성과급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기술직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플러스 성과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정도는 제가 이제 최근에 기사나 이런 걸 좀 찾아봤을 때 약 중상위권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한 저희 해양환경공단이 이제 공기업으로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수익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일반적인 기타 뭐 공공기관이라든지 준정부 기관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급여 체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괜찮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느꼈던 것도 잘 나온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많이 받는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네, 괜찮은 그런 보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중상위권의 신입 평균 연봉, 네, 우리 이준엽님 답변이 되길 바라보고요. 자, 우리 사전에 받은 우리 질문 이제 마지막 분입니다. 우리 전형호님, 해양환경공단에서 특별히 주의 깊게 보는 스펙이나 장점은 어떤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예, 저희 그 해양환경공단에서는
직무 능력 중심의 채용을 최근 계속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직무 능력 중심이라는 것은 정말 기타 이제 직원, 그 응시자분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스펙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정말 저희가 채용하려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 전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걸 뜻하는 건데요. 이러한 직무 능력 중심의 평가를 진행하고 있기에 저희가 이제 서류 심사 때도 별도의 어학 점수라든지 별도의 어떤 뭐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말 그대로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그런 학과나 기사 자격증만을 자격으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부분들만 갖추게 된다면 필기 시험에 당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공단에 지원하시게 된다면 공단에서 채용 분야로 이렇게 내거는 그런 여러 분야들을 봤을 때 본인이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직무 전문성이고요. 네, 그리고 일단 많은 지원자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각 기관마다의 어떤 그런 채용 절차가 이제 다 제각기 다릅니다.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채용 절차도 이제 다른 기관하고 이제 상이한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먼저 공단에 지원하기에 앞서서 기존에 공단에서 진행했던 그런 채용 공고들을 많이 확인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항상 파악하고 지원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채용을 이제 서류 심사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실수로 이렇게 탈락되시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지원하시는 서류를 작성하시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공고문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놓치는 점이 없도록 해서 지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리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충분히 네,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 사전에 받은 우리 질문은 끝이 났고요. 우리 실시간으로 우리 댓글로 남겨주신 분들이 계셔서 요분들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현주님, 이분 학생인 것 같아요. 대학교에서 환경 관련하여 대외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하면 해양환경공단에 취업 시 도움이 되나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이게 도움이 저희가 됩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게 저희가 규정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네. 다만 이제 이런 대외 활동이 이제 입사 지원서에 이제 드러나 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지원하신 분야에 대해서 어, 면접 때라든지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다면 좀 네. 더 이런 평가위원들에 있어서 좀 더 어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아리,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거는 사실 플러스 점수는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윤성경님. 서류 전형은 자격 여부와 블라인드 채용, 위배 사항만 확인한 후 모두 통과하는 건가요? 아니면 위 사항에 적합 여부까지 적용하여 일정한 배수로 뽑나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네, 일반 정규직 채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의 배수 없이 적격 여부에 이제 적격으로 판단이 된다면 모든 분들 다 필기 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게끔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그런 부분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질문이 한 가지 더 들었는데요. 그 해양환경공단이 준시장형 공기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성 사업 중 올해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수익 사업은 무엇일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예. 일단 공단이 이제 창립되고 나서부터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항만 지원 사업, 네, 예인선 사업을 이제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이제 해양 보전 사업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이제 말씀드렸던 폐기물 정화 사업, 오염 퇴적물 정화 사업이나 퇴적물 이제 폐기물 수거 사업 이런 부분들로 저희가 이제 수익을 또 창출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다양한 그 위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어떤 공단에서 어떤 수익적인 측면보다는 정말 저희 해양 환경 분야에 있어서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대두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펼쳐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기존에 계속 저희가 해오던 예인선 사업을 계속 중점적으로 계속 해 나갈 예정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골재 채취단지 관리 사업이라든지 기존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폐기물 정화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대리님께서 그 우리 해양환경공단에 취업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대리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그 면접 볼 때나 뭐 이런 꿀팁 혹시 뭐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예, 우리 공단에서는 일단 면접을 보실 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기관도 물론 저희랑 동일하게 비슷한 형태로 보는 기관이 있을 텐데, 저희는 다대일 방식으로서 지원자 한 분이 여러 이제 심사위원분들 앞에서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는 방식으로 이제 최근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보통 다대다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본인의 역량을 좀 더 자세하고 좀 더 쉽게 이제 평가위원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좀 긴장이 되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10분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다대일 방식으로서의 어떤 면접 준비를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예, 네, 면접 때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해양 환경과 관련된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경영 관리와 관련된 그런 분야도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한 분야에 국한돼서만 채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채용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본인이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정말 자신감 있게 지원하셔서 저희 공단 꼭 일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매년 또 인턴제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턴 운영을 통해서 우수 인턴으로 선발이 될 경우에는 또 저희가 채용 시에 가점을 또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저희 공단에서는 이제 매년 홍보대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 홍보대사를 네.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향후 이제 공단에 지원을 할 때 물론 가점은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어필이 되면 좀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서 공단 지원에 이제 공단 지원하는 데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그 앞서 말씀드렸던 필기 전형 같은 경우도 본인이 이제 전공을 하는 분야에 대해서 계속 꾸준히 공부를 하시면서 준비하시면 필기 시험 때도 정말 좋은 성과를 보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직무 전문성 위주로 본인이 경험을 쌓아가고 그런 학문적 지식을 계속해서 이제 습득해 나간다면 공단의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 공단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공단에 오시는 분들 저희는 절대 막지 않고 항상 환영합니다. 예, 우리 공단에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지원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리님 여기 마지막 우리 예. 채팅창에 남겨주신 분이 있어서 요 끝으로 이제 예, 질문 예. 하나만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구님이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채용 공고 시 각 지원 분야별 근무하게 될 지역도 공지를 해 주시나요? 어디서 근무할지 저희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원래 처음에 이제 공지를 해드리면 네, 지원하는 데 있어서도 많이 이제 도움이 되실 건데, 최근에는 저희가 그러진 못했습니다. 이제 일반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내부적인 그런 사정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바뀌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어느 한 지역을 정해서 이렇게 저희가 공고를 내보내지 못했고요. 대신 이제 일반직하고 기술직하고 좀 다른 게, 기술직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서울 본사가 아닌 전국에 위치한 소속기관에서 근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은 이제 소속기관 형태로만 저희가 공고를 내고 있었고, 일반직 같은 경우도 이제 특정한 분야가 아닌 이상은 이제 본사 또는 소속기관 이런 식으로 좀 저희가 최근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에 이제 채용을 진행할 때는 그런 근무 지역이 좀 더 자세히
나올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니까요. 예,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대리님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마지막 한 말씀 짧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공단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있어서 정말 국내 유일 전문 기관이고요. 해양수산부 내에서도 정말 제일 크고 정말 가능성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우리 바다와 같이 무한한 가능성 가진 것처럼 우리 공단에 여러분들이 오신다면 정말 그 무한한 가능성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공단에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요.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 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저희가 질의응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상 활용해 주시고 언제든 저희 공단에 지원해 주시고 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도전에 항상 응원을 하고 있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